자, 가볼게요. 고1 25년 10월 34번부터고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주제문은 CA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소재이고요. CA 접근법은 동물은 인간다움이 아닌 동물다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 뒤에서 이거 불 안고도 보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 하나 넣어놨어요. 서커스 활동을 하는 곰인 것 같은데요.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곰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입마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곰이 진짜 곰다운 삶을 사는 겁니까? 진짜 곰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요? 이게 CA 접근법입니다. 인간다움이 아니라 곰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 첫 번째 문장에 동물의 정의와 관련된 변호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변호사들은 이 사진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capabilities approach가 CA로 나오게 되고요. 이 CA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본 거여서요. 능력접근법이란 CA는 무엇에 의미하냐면 실제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CA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갈 권리, 그게 CA 접근법인데 여긴 동물들과 관련된 소재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CA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들었나요? 모든 동물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야 한다가 이 글에서의 CA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더라. 이게 이 지문에서의 CA입니다. 그래서 주제문에 살짝 녹여놓긴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What is? 도대체 무엇입니까? CA 접근법이라는 것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나요? 하면서 would하고 어울리는 동사 care about으로 나와 있고요. 중간에 껴들어간 게 조금 있습니다. 왜 변호사들은 어떤 변호사들? 아마 주간대 비동사 생략될 것 같아요. who are, that are 이런 애 생략됐겠죠? 꽤나 열정적인 변호사들, passionate, 열정적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enthusiastic 이런 친구들도 가능하겠죠. 무엇에 대해서 동물의 정의.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definition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함, 공정함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동물과 관련된 정당함의 열정적인 변호사들은 왜 항상 신경을 쓸까요? 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에? 그것, 즉 CA라는 것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문문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문문의 대답을 글에서 받아갈 것입니다. It is easy to say. 야, 차라리 쉽겠다. 말하는 것은 쉽겠네. 가주어, 진주어. What it is not.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겠다. 즉 CA가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참 쉽겠네. CA가 도대체 뭐길래 이제 중심 소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힘 주셔야 됩니다. CA라는 것은 does not rank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랭크라는 거는 일상 소재에서 게임 랭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랭크 하면은 서열을 가리다, 우열을 가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CA라는 것은 서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뭘? 동물들의 서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By likeness to humans. 무엇에 의해서? 자, 여기서 likeness는 좋아하다의 명사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like의 명사, 유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similarity. 그 친구도 유사성이죠. 대신에 반이어는 difference.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similarity라고 활용할 수 있겠죠. 인간들과의 유사성으로 동물들의 서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를 높게 치고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 펭귄을 낮게 여기고 그게 아닙니다.
인간과의 유사성으로 동물들의 서열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요. 1번 동사 rank 또는 seek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does not의 병렬이에요. 그래서 찾는다가 아니라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does not이랑 병렬 구조입니다. 내용 조심하세요. 특별한 권리도 추구하는 게 아니야. 무엇과 관련해서? 그런 동물들과 관련해서 애니멀스를 받아칠 거예요. 어떤 동물들, 무엇이라고 여겨지는 most like us, 우리와 비슷해요 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여겨지는 동물들에게 특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고릴라, 침팬치,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들을 먼저 신경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s, 모처럼 do 하는 것처럼 왠지 여기서 do라는 게 나왔었을 때 제 생각에는 some other popular 어쩌고 저쩌고까지가 주어 덩어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의문문 어순으로 떴는데요. 동사 원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대동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as 문장. 몇 가지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인 접근법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사실 몇 가지 이론들 같은 경우는 인간을 추구하는 거 맞잖아요. 인간 다움을 찾는 거죠. 어떤 이론들은. 그래서 몇몇 인기 있는 이론들이 인간 다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와 같이 대다수로 우리와 같이 가장 많이 여겨지는 동물들에 대한 특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동물들의 서열을 가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CA는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 접근법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었냐면 인간과 유사한 동물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하고 침팬치, 고릴라,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레수스 멍키를 중요하게 여기고 쥐, 참새, 북극곰 얘네들은 인간과 유사하지 않으니까 버려놓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CA는 뭔데요?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함의출은 너무 좋고요. 됐죠? 계속 빨간 펜으로 할게. 너무 좋은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A는 오히려 가지고 있어. 자, 이 문장은 지니야 CA의 본질입니다. CA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 무엇과 관련된? 핀치와 돼지와 관련된 관심이 있어. 자, 핀치는 그냥 새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정 새와 돼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 뭔 말인 줄 알아? 인간과 유사하지 않다고 해서 이들의 서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새 자체에도 관심이 있고 돼지 자체에도 관심이 있어. As much as, 뭐만큼이나 많이. 두 번째 S, 뭐만큼이나 많이 돼지 자체와 새에게도 관심이 있냐? The whale and the elephant. 고래와 코끼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큼이나 새와 돼지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됐지? 그러면 이 관심이라는 건 뭔가요? 이 핀치와 피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유사하지 않다고 해서 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새로서, 하나의 고유한 돼지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래와 코끼리만 신경 쓰나요? 그게 아니죠. 고래의 개체수가 감소해서 고래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지만 새도 신경 써야 되고 돼지 자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중심 소재 나왔습니다. CA는 무엇입니까? 모든 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새와 돼지에게 관심이 있어. 고래와 코끼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새와 돼지에게도 관심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CA라는 것은 주장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that the human form of life 인간의 무엇의 형태?
인간의 삶의 형태는 단순히 관련이 없더라라고 주장한대요. 중요한 문장이에요. 인간의 삶은 관련이 없어. 뭐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무엇을, what의 느낌 살려볼게요. 여기서 무엇을 하면서 ECD의 단수, 각각의 종류잖아요. kind로 바꿔서도 되잖아요. 각각의 종류가 무엇에? 각각의 동물의 종류가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deserve,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할게요. 원래 deserve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뭔가 줬을 때 thank you라고 할 때 you are welcome 이렇게 하기보다는 you deserve it. 너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다시 여기 what의 느낌 풍성하게 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각각의 동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사람의 삶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대요. 한 번 더. 동물이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엇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관련이 없답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금 더 쉽게.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CA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동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는데 큰 실수를 한 게 있거든요.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친한 동네 형이 고양이 2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고양이에게 무엇이 좋을까? 고양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비싼 방울 목걸이를 선물해 줬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한 4, 5만 원 했어요. 방울 목걸이가. 그래서 이 형한테 딱 줬었을 때 처음에는 고맙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집에 가보니까 방울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 그거 되게 비싼 건데 어디다 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 사실 이 고양이 방울은 필요가 없더라. 왜? 아니 돌아다닐 때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때문에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해라고 말하더라고. 그 형은 CA 접근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은율이 형네에 있는 고양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 방울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고양이는요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잖아요. 방울이 굳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CA 접근법이 없었지만 그 형은 CA를 접근해서 자신의 애완고양이의 방울을 떼버렸던 거예요. 됐죠? 그러면 what is relevant?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장이 주어고 수일치 단수고 글자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필자는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동물에게서 필요한 건 뭐예요? 동물의 삶에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들만의 고유한 삶의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인간의 삶은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동물의 삶 자체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니 고양이 2마리 새로 분양받았다 그래서 아주 예쁜 고양이였는데 방을 2개를 해준 저는 그러면 그 형 입장에서는 완전 쓰레기가 된 거예요.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짐을 딱 봤을 때 그게 딱 떠올랐었거든요. 고양이에게 관련 있는 건 고양이의 삶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에 따르자면 강아지 염색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에 따르자면 새의 날개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앵무새를 기르는데 앵무새가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날개 축지를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중성화 수술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강아지 목줄도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동물들의 삶의 형태 자체가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핀치라는 모습을, 새의 모습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뭐가 더 CA 접근법에 맞는 거 같나요? 자연 상태에서의 핀치, 좌측 모습이고, 우측 상태는 캡티브, 포획 상태에서의 핀치입니다. 핀치는 핀치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좌측이 CA 접근법에 더 어울리겠죠. 그쵸? 이 말이 다음 파트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핀치는 핀치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하나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콤마가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여기에 찍혀 있어요. just as는 여기까지 영향을 지키고 여기가 주소재가 되는 주절이 되겠네요. 마치 뭐처럼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sig은 투부정사를 끌고 나옵니다. ing 안 됩니다. 마치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처럼 무엇에 the characteristic, 고유한 특징적인이라고 지난번에 나왔을 거예요. 고유한 좋은 것을 마치 인간이 저마다에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무엇에 over human life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저마다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저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빨간 펜 하미추론 괜찮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핀치도 찾는 거예요. 핀치만의 삶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는 고래의 삶. 어? 고래는 고래의 삶. 잘 보세요. 지금 저는 여기에 생략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앞에 있는 six라는 동사 계열이 생략이 됐는데 우리는 내신 대비로 수업을 하면 저는 생략시키기보다 얘를 덫으로 집어넣는 게 더 좋아요. 대동사 있잖아요. 대동사 아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seek을 받아주는 게 일반 동사 do의 계열인데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도 격변화가 일어나서 does 이렇게 집어넣는 게 더 좋다고요. six도 맞지만 does로 대체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시험용으로는요. 다시 고래도 추구하는 겁니다.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됐죠? 하미추론 괜찮습니까? 핀치가 핀치의 삶을 추구하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수족관에 가면은 벨루가라는 귀여운 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삑삑거리는 고래입니다. CA 접근법에 따르면 안 맞는 거예요. 벨루가는 벨루가만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핀치도 자신만의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장시켜야 됩니다. extend, 확장시키다. 자, 의역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뭔 의미인 줄 알아? 우리 좀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안일하게 동물들은 자신의 삶이 필요 없어. 인간의 삶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Not lazily. pictu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픽처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사진, 초등학생이고 픽처가 여기서 동사로 지금 활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야 그럼 extend, learn, picture. 우리는 상상하면 안 돼.
근데 중간에 lazily 꼈지. 의역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수빈. 나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일하게 귀찮은 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됐죠? 풍성하게 해석하세요. 당연하게 뭘 상상하면 안 돼? 동물들을 무엇으로 상상하면 안 돼? 열등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지? 동물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지. 에휴, 동물들은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 콤마 시킹. 에휴, 동물들은 찾을 거야. 무엇의 삶? 일종의 뭐와 같은? 우리의 삶과 같은 비슷한 삶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는 것 같은데 뭐 강아지가 치킨 먹으면 항상 쫄래쫄래 오지 않습니까? 치킨 줄 필요 없어요. 아유,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 같은. 아마 이 강아지 같은 동물들은 우리와 비슷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됐죠? 저마다 자신의 삶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뭘 원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동물? 하등한 존재야.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 동물들이 인간의 삶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 안 된다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다니까. 개미가 하등해요? 아니야. 모기가 열등해요? 아니라니까. 비둘기 보면 혐오스럽고 막 저 닭대가리 새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죠. 따라서 한 번 더 결론입니다. 무엇에 따르자면 CA에 따르자면 HD의 단수 명사 각각의 센션트한 크리처는 이게 분별력 있는 이고 지각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지각력 있는 CA 접근법에 따르자면 지각력 있는 각각의 생명체는 모든 동물을 의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각력이 있는 모든 동물은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함유추론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기회겠어? 어떤 기회일까? 자신만의 삶을 추구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To flourish in.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 삶의 형태로. 어떤 삶? 다시 한번 고유한 삶의 형태. 무엇에 맞는? 그 생명체에게 맞는 고유한 삶의 형태에서 잘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 번 더.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삶의 형태에 맞게 잘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저 생각에는 함의출은 괜찮고요. 그리고 빈칸 변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번식하는 기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진화해야 할 기회 이게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맞게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CA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혹 가다가 뭐 영상들 보게 되면은 강아지들 염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쁘죠. 강아지 염색하면 이쁘긴 하지만 글쎄요. 시추도 시추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포메라니안도 포메라니안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사진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CA 접근법에 안 맞아요. 브레인 음악대예요. 좌측 보니까는 호랑이가 말 위에 타고 있거든요. 저게 호랑이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가요? CA에 안 맞는다니까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곰이 이건 사람도 못할 것 같아. 양손으로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 같은데 저게 곰다운 삶입니까? 아니죠. 이 두 사진 다시 보이죠? 귀엽다라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곰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호랑이는 말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4번 쉽게 접근했고요. 35번도 너무 쉬워요.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특정 사진을 게시하면 더 잘 기억된답니다. 소셜미디어에 특정 사진을 게시하면 더 잘 기억된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안 해갖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셜미디어 안에도 제 휴대폰에 가끔 뜨는 게 뭐냐면 1년 전 사진,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살펴보자 하면서 갤러리에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셜미디어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여쭤볼까요? 나 SNS 안 합니다 하시는 분. 그래요, 다들 하시네요. 특정 사진을 게시하면 더 잘 기억돼요. 왜냐면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퍼가요인가요? 퍼가요는 이제 저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DM으로 야 너 사진 잘 나왔다. 뭐 이런 말도 하지도 않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내용 정리할 필요도 없이 슥슥 읽힐 겁니다. 가보자. 소셜 미디어는 serves as 한 단어 처리를 해도 괜찮은데, 사실 serve as 하면은 뭐뭐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야. 외우는 게 좋을걸? 왜냐면 serve 자체가 제공하다라는 뜻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갖다 주시는 분은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serve는요, 도움이 되다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중요한 컨텍스트,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acilitate, 빨간 펜,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맥락의 역할을 한대요. 뭘 촉진시킵니까? autobiographical, 이게 뭐 자서전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의, 자신의, remembering, 기억력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의 역할을 한대요. 주제문 다 나왔어요, 수민아.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기억을 촉진시킬 수 있나 봐. 어떻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주제문을 받아서 그 바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건들 같은 게 있을 거야. 어떤 사건들? 분산에 ing 안 되네 게시된 사건들인데, 어디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게시가 된 사건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더 잘 기억이 됩니다. and 그리고 less for 같은 remembered for 같은 병렬인데 less 부정어 있으니까 잘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보다? 이런 것보다. 자, 비교해 줄게요. 뭐보다? 이런 것들. 아마 이 those는 이 이벤트를 받겠고, not posted는 분사로 들어오는 거겠지. 게시가 되지 않은 사건들보다 게시가 된 사건들이 더 잘 기억이 나며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무엇과 관련 없이 내용 조심하시고, 무엇과 관련 없이, 뭐와 관련 없이, 어떤 특징과 관련 없이, 그 사건들의 고유한 특징과 관련 없이요. 즉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사건, 그거는 무조건 기억나나요? 그건 아니고요. 특정한 사건과는 관련 없이 그냥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된 것들이 더 잘 기억이 난대요. This may be because, 그 이유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This may be because, 왜냐하면 sharing memories online, 공유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나왔고요. 수일치 단수 because에 걸려 있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가 걸려 있네요. 이렇게 make sense of,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구조 잡고 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콤마 ing죠. 따라서 이러하더라까지 구조 잡고 갑니다. 문법 조심하시고. This may be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공유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들을 공유해.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아마 이거는 소셜미디어겠죠? 소셜미디어에 기억들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이 뭐 하도록? 리허스 하도록. 되풀이하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반복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간단하게 보면 우리 뮤지컬 같은 걸 리허설한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 되풀이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반복하도록 해줄 거고 and make sense of, 이해하도록 해줄 겁니다. 뭘? What happened, 일어났었던 일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주고 일어났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재밌는 사진을 올렸어요. 뭐 누구 엽사를 딱 올렸는데 까먹을만 하면 친구가 와서 야, 니 그 엽사 뭐야? 대박이네. 누구야 그거?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어났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야, 그때 진짜 웃겼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억이 더 잘 남을 거예요. 따라서 콤마 ing 촉진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장기적인 기억의 지속력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보유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역으로 가지 마시고 지속력. 따라서 장기적인 기억의 지속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 같은 거 올려두고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계속 그걸 보고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게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쉬운 지문이죠. 계속해서 결론부로 향합니다. 또 자세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데 그 장기적인 기억력이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 삽입도 이만큼은 괜찮아요. 또 다른 예시거든요. 장기적인 기억의 지속력을 도움을 주는 역할들입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반응들 있지? 뭐와 같은 such as comment, 댓글들과 같은 피드백, 그리고 likes, 좋아하다 아니라 좋아요 표시 있잖아요. 따봉 눌러주는 건가요? 하트인가요? 하트 같은 거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특징들도 있는데 기술적인 특징들은 또 뭐와 같은 거냐면 알고리즘과 같은 것이나 periodic reminders, 뭐 가끔씩 시기적절한이 아니라 가끔씩 기억나게 하는 요소, 알림이라고 할까요? 가끔씩의 알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같은 경우도 1년 전 이맘때의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알림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알고리즘과 가끔씩의 알림들과 같은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아요라든지 댓글과 같은 온라인의 반응은 동사 can further serve as memory cues. 더욱이, 뭐 게다가도 괜찮긴 하지만 더욱이 게다가 무엇의 역할을 하나요? memory cues, 기억의 단서들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과 관련된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들과 관련된 기억의 단서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누르면 더 잘 기억난다는 거네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어떤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어떤 세부 사항들 다시 shared, 공유가 된 건데 어디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가 된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details 주어, 실질적 동사 나오죠 이제.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이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나? 비동사 PP 병렬입니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스테이블의 동사를 활용해서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세부 사항들이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기억 속에 남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네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안정적으로 잘 기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버타임,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으로 기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콤마 whereas 썼습니다. 모르면 외우셔야 되는 단어. 장소의 느낌이 아니라 반면에 뭐 however, while 이런 친구들이에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Those not shared.
공유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 도스 뭐 받을 거야, 예진아? 도스. 요거. 이벤트 디테일스를 받겠죠? 반면에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지 않은 세부사항들. 소셜미디어에 안 올린 것들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접근 불가능하거나 잊혀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자, become 다시 보시면 비동사 계열이죠. 그래서 비동사 계열이기 때문에 형용사 한번 받아주고 과거 분사도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병렬 구조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지 않은 세부적인 사건들은 접근 불가능해. 그리고 잊혀질 거야. 접근 불가능해. 그러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건가? 아니, 기억에 접근이 안 된대. 그러면 기억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forgotten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자주 잊혀지게 될 겁니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35번 지문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예요? 학교 축제? 하죠? 이번에 학교 축제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서 딴따라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동영상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올리면은 잘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예음이 올릴 거야? 왜 어쩌고 저쩌고 막 춤추신다면서요? 안 할 거야? 나 올라간다 무대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한번 올라가셔서 올리시게 되면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흑역사가 될지 좋은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36번입니다. 주제문이 또 거창해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융합이다. 어려울까요? 아니, 말만 또 거창하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융합입니다. 그냥 딱 보고 이 지문이네. 그냥 저는 딱 느낌이 왔거든요. 아까 서연인가 수인인가 누가 누구한테 수인이구나. 수인이가 서연이한테 잘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잘 오셨나요? 우리가 학원에 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원에 오는 길에 우리는 걸어만 온 게 아니라 자동차 소리를 듣기도 했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다 무시하면서 학원에 빨리 가야지 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있는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놓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다양한 감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주제문만 거창합니다. 먼저 multisensory experiences가 나와요. multi 하면은 다양한이고 sensory 감각이잖아.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경험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여러분 건 다중감각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역해도 좋죠. 다양한 감각의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 촉각만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시각만 가지고 살겠니? 다양한 감각들은 참 중요한 거야. 그러나 we often take them for granted네요. 외우세요. 직접 써볼 거고요. take A for granted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for granted입니다. 우리가 원문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댐이 A 자리죠. 얘가 다양한 감각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감각의 경험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take A for granted는 A를 당연시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someone takes 수민 for granted. 누군가는 수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시 나온 이유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장에서 뭘 말하고자 할지. 다양한 감각의 경험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다양한 감각의 경험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Especially, 특히 뭐 할 때, 우리의 감각들이 기능을 할 때, 어떻게?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나,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의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나, 우리의 감각들이 할 때. 봤어? 한 번 더 해볼게, 수빈. 1번 펑션, 2번 예요. 우리의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거나 우리의 감각들이 corrected 될 때, 교정될 때 무엇으로 교정이 돼? 정상적인 것으로 교정될 때. 설명할 거니까 조금만. with 무엇과 같은 것, 도움을 주는 것. 아마 어떤 장치? 보조 장치? 도움을 주는 장치?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와 같은? like glasses. 안경과 같은 보조 장치들로 우리의 감각들이 정상으로 교정이 되거나 우리의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다중 감각 경험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각도 필요하고요. 청각도 필요하고요. 후각도 필요로 하고요. 미각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촉각. 우리는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수업할 때 시각과 청각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재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감각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비염이 있을 때 맛을 제대로 못 느낄 것 같은데 서연아, 비염이 나았을 때 어떻게 후각의 소중함을 아시겠습니까? 너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지민이 같은 경우 지민이 안경 벗어봐. 이 새끼 아주 그냥 안경을 벗고 글씨가 잘 보일까요, 지민아? 아니죠. 안경 같은 걸 쓰면 우리의 시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 다중감각은. 근데 우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감각들을 한번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However, 그러나 이게 항상 여기 해석이 이상한데요. 직역 먼저 할게요. inspection 하면은 감찰, 검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관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해석이 여기는 항상 이상하게 돼. close inspection 하게 되면은 그러나 면밀한 관찰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면밀한 관찰이라는 건 자세히 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는 것은 됐지? 2. 자, 무엇을 자세히 볼까? any 어떤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경험들을 자세히 보는 것은 됐지? 하고 여기가 동사로 나와요. reveals입니다. 뭘 놓칠 수 있을까? 뭘 놓칠 수 있어? 콤마 ing 구문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러면 콤마 ing가 아니라 얘를 가려버리게 되면은요. 주어가 바로 inspection으로 나오고 동사가 이 친구로 나오는 거거든요. 콤마 ing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흔한 경험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것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놀라운 다양한 감각의 세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법이네요. In which we live. 어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감각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수업이라는 공간도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감각적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빔 프로젝터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도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법 한번 봐볼까요? 이 새끼의 원래의 위치는 원래 여기였겠네요. 여기. 그래서 which we live in, 이런 구조였겠지. 그러면 which we live in 하면 in의 목적어가 없는 목관대 구조니까 which나 that으로 통용할 순 있지만 기억하시죠? 얘를 끌고 오면 전치사 that은 안 됩니다. 그래서 in which we live라고 썼는데 만약에 밑줄을 긋고 얘가 무조건 맞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맞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뒤에 in이 있으면 큰일 나죠. 얘가 일로 끌려 나온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한 단어로 압축을 하게 되면 세상. 세상이라는 거는 수이나 장소일까 시간일까? 그러면 where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되잖아요. 그때 where, we, live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관계부사, 뒷문장 완전합니다. 자동사 뒤에 명사 붙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where로 바꿔도 됩니까? 됩니다. 대신에 in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압축을 빵 하고 나중에 고3 때 여러분요. 이걸 한 번 더 압축해요. will live도 길어요. 이것도 길어서 이걸 한 번 더 압축하거든요. 그건 고3 때. 그거는 고3 때 저하고 살펴보시겠습니다. in which, in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in이 뒤에 있는 상황이면 which나 that은 완전 가능하고요. 36번 지문은 어려운 소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감각들을 놓치게 돼. 지금 수업에서도 시각과 청각에서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사실 다양한 감각적 경험들이 있는 세상이거든. 예를 들어볼까요? consider,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험을 생각해봐. 어떤 경험? 먹는 경험인데 뭘 먹어?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경험을 생각해보자고. 점심 먹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At first, 처음에는 it may seem,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seem like, 뭐처럼 보여요? 전치사 뒤의 명사? 처음에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뭐처럼 보여요? 평범한 경험처럼 보이죠. 밥 먹는 게 대수인가요? 그렇죠. 평범한 경험이죠. but, 그러나 빨간 펜, 빈칸, 하미추론. 그러나 이것은 이게 뭐라고? 일반적인 식사를 먹는 경험은 실제로 무엇이냐면 하미추론, 비전, 융합이야. 무엇의? 감각들의 융합이다. 응? 감각들의 융합이요? 생각해봐.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감각을 많이 쓸까요? 어떤 감각? 어진아, 식사를 할 때는 어떤 감각을 쓸까요? 오감 중에서. 주로 미각이겠죠. 근데 미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각 말고도 청각도 있을 거고 시각, 후각, 다양한 감각들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우리는 처음에 먹죠. 뭘 먹어요? 눈을 가지고 먹어요. 선생님, 눈으로 음식 섭취해요? 아니, 그 눈으로 음식을 보잖아요. 와, 대박이야. 너무 이쁘다. 우린 눈으로 먹어요. 시각이 먼저 나왔네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노출됩니다. 수동태. 우리는 또한 노출돼요. 어디에도 노출돼요? countless, 셀 수 없는, 무수한, 많은 감각적 신호들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그거 말고도 다양한 감각적 요소들을 우린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주관대로 들어옵니다. 어떤 신호들, 주관대 위치 가능하겠네. 영향을 끼치는 감각 신호들. 무엇에?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단서들. 그러면 그 단서들이 뭔데? 다시 그 단서들은 뭘까? such as, 뭐와 같은 음식의 질감이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그리고
냄새와 같은 먹는 경험들에 영향을 끼치는 셀 수 없이 많은 감각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쵸? 그냥 우리는 밥을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으로 한번 먹어보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음식의 질감도 느껴보고 음식의 맛도 느껴보고 음식의 냄새도 느껴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감각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중감각이죠.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된 경험은 거기에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어떤 소재인 줄 알아, 지니야? 더 많은 감각들이 나올 거야.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야. 심지어 소리들 있지. 어떤 소리? 주간대. that which 가능하겠네. come. 나오는 소리. 어디에서? both from the atmospheres in which we eat and our interactions네요. 자, both A and B 구조인데 both 다음에 요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잠깐만요. 네, 맞네요. 요렇게. 그래서 both A and B 구조로 지금 들어올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요. 어떤 소리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소리들인데 from the atmosphere.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니? 그러한 대기라고 하지 마시고 분위기에서 나오는 소리. 환경에서 나오는 소리.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In which we eat. 우리가 먹는 환경. 올라? 이세 목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We eat in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에서 먹는 거니까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in 똑같아요. 아까 구조랑. 우리가 먹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소리? 상호작용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나 봐. 무엇과 상호작용하면서? 음식과 상호작용하면서 나오는 소리. 그게 뭔데? 이를테면 such as chewing, 쩝쩝거리는 소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도구들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나 봐. 어떤 도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뭐 하기 위해? 먹기 위해를 최종적으로 가리면 이제 반갑죠 나와서 주어 동사예요. 어휴 수고 많았네. 다 소리들을 수식하는. 좀 이따가 정리해 줄게요. 어쨌든 이런 소리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얘기해요. 꽤 컸죠? 덩치 컸죠? 다시 볼게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먹는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소리들과 숟가락이 짤그락짤그락 거리는 포크질하는 소리들, 이러한 소리들 자체가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미각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다양한 감각, 눈으로 먼저 먹어보고, 그쵸? 그리고 음식의 질감, 음식의 맛, 미각으로도 먹고, 후각과도 관련돼 있고, 청각과도 관련돼 있는 거야. 이런 다양한 감각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일상은 이루어지는 건데, 음식은 미각이다. 이렇게만 하면 다른 감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미각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초고급 레스토랑이 왜 필요합니까? 연주해주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따뜻한 온풍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린 그러한 감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하나의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이지만 주제는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감각적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음식을 쩍쩍거리는 상호작용의 소리라든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숟가락이 짤그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말하는 쉬운 질문입니다.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쩝쩝거리는 게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분위기 한번 전환해 볼까요? 나 요즘 연애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이름 언급 안 할게요. 어차피 영상에는 저만 나오니까요. 아무튼 응어요? 그럼 한번 여쭤봐야지. 예진아. 잠깐만. 여기 이름 부르면 안 되지. 저기 친구야. 친구야. 친구. 혹시 이상형이?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뭐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주우재 씨. 주우재 씨가 딱 만나서 소개팅을 해요. 근데 막 쩍쩍쩍쩍 거리면서 먹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나이프질을 하는데 너무 세게 막 유리가 막 박살날 것처럼 막 해요. 찌그닥 그런 소리도 나요. 어떻게 그 먹는 경험은 좋을까요? 귀여워. 그렇지. 콩깍지가 지대로 끼셨네. 근데 그쵸. 이렇게 먹는 경험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미각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죠. 다양한 감각으로도 경험이 돼 있고 그게 우리의 일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어려우실걸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 저희가 그랬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바보가 아닌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못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를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글로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글을 딱 읽었을 때 제가 잡기억이 되게 좋아갖고요. 최근은 아니고 올 1월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는 선생님네 집에 갔는데요. 아들내미가 있어요. 아들내미 6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되게 웃었거든요. 귀여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아기가 이쪽에서 가운데에서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그때 막 족발 시켰고 치킨 시켰고 굴보쌈 있었고 방어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기가 먹을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기가 뭘 들고 있었냐면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어. 이거 제가 까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한결이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근데 그 애엄마는 식당이란다. 주방에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딱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애엄마가 야 최한결 너 식탁에서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니까 라고 딱 콩냈거든요.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식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니까 라고 말하면은 다른 걸 먹으라는 거잖아. 그치? 속뜻은 뭐야 속뜻? 식탁에 있는 거 먹어. 이거잖아. 근데 아기들은 이 표현 나와. 분리해서 이해해요. 분리해서. 그래서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식탁에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방바닥에서 뭐라는 건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뭐 자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아기들은 총 3가지의 과정으로 봐요. 식탁에서 먹지 말라는 건가?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그 무엇도 먹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스크림을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한결아 먹어도 돼. 삼촌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짐을 딱 보니까는 그 아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어릴 때 반대의 개념은 발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그랬다고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기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the principle of opposite 원칙은 무엇의 수일치 잘 잡아 principle is로 들어오셔야 돼. opposite를 받는 게 아니야. 아이들에게서 반대라는 것들의 원칙은 어떻다? 외국스럽다? 아니 생소하더라. 꽤나 낯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내용 정리 한번 나갑니다. 소재 나왔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반대의 개념은 생소해요. 반대의 개념은 생소합니다. 먹지 마? 뭘 먹지 말라는 거죠?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는 건가? 식탁에서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 Children perceive words and their meaning separately. 제가 한 말 여기 나오네요.
아이들은 인식합니다. 단어들을 인식해요. 식탁에서 아이스크림 먹지 마 라는 단어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해? separately, 분리하여, 별도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서 의미합니다. from each other, 서로 분리하여서 의미한대요. 분리하여서.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마라고 말하면 식탁에서 먹지 말라는 건가?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는 건가? 식탁에서 먹지 말라는 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하여서 의미를 인식합니다. It is only in later development that 바로 오로지 나중에 발달하는 거예요. 뭐가? We understood that individual words directly connect to one another.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발달 시기에 이해한대. 무엇을? 개별적인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됐죠? 개별적인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connect to 없으면 안 되고 연결되어 있더라. 무엇과? 그 단어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라고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발달 시기에서 이해하게 된더라.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요. 반대의 개념에 생소합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분리하여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서로 연결시킵니까? 언제? 나중에 발달하고 나서야 단어들이 서로 관련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하나 별도로 보지는 않아요. 서로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아기들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For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It is not clear that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 진짜요? 진짜 그래.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뭐가 오른쪽이 반대더라. 무엇에? 오른쪽이 왼쪽에 반대더라라는 거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나 봐요. 실제로 3, 4살 된 애기들 보면 신발 항상 짝짝이로 신고 다녀요. 항상요. 오른쪽, 왼쪽 구별 못해요. 반대의 개념 어때요? 생소해요. A vivid example, 생생한 사례는 직접적인 사례, 분명한 사례는 무엇에? 이것에. 이것은 뭐고? 아이들이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한 번 더 반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분명한 사례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when? 뭐 할 때? 아이들이 배울 때 learn은 숨이나 투부정사 덩어리 끌고 나올 거예요. ing now.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 생생한 사례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제 자전거의 예시에서 반대의 개념을 모른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해볼게요.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말한다면 누구에게? 자신들의 아이에게 뭐라고? Don't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한다면 they will often find that the child will continue riding straight ahead. 부모들은 종종 알아낼 거예요. 뭘? 그 아이가 계속해서 뭐 하더라? continue ing 받았나요? 투부정사 가능하죠? 그 아이가 계속해서 straight ahead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래.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봐봐.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부모의 속뜻은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건데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하면 반대의 개념이 없어서 그 아이는 쭉 앞으로 간대요. and 그리고
not. 그 아이는 will not에 걸려 있어요. 그 아이는 will not 자동적으로 돌지 않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인이 자전거 타고 있는데 수인아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하면 아 오른쪽으로 거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왼쪽으로 가지 마? 왼쪽으로 가지 마? 왼쪽으로 가지 마? 분리 separately? 그러면 앞으로 가라는 거네. 아,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가? 뒤로 가라는 건가? 아, 몰라. 일단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혹은 반대로 신발 신는데 여러분도 그랬을 걸 저도 그랬을 걸 항상 짝짝이로 신어요. 항상 이렇게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발을 항상 신거든요. 애기들요. 한결아 왼쪽 발은 왼쪽으로 신어야지. 왼쪽 어디야 왼쪽. 왼쪽 어디야. 밥 안 먹는 손. 그래. 밥 안 먹는 손. 거기 손을 따라서 쭉 내려가 봐봐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이게 왼쪽이야. 그럼 왼쪽 신발은 왼쪽에 신어야 돼. 네 하고 오른쪽에 신어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반대의 개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왜? 얘네들이 멍청한 거야? 아니. 개별적인 단어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발달하는 거라고. 아기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The same, 똑같은 것이 한 번 더 예시 적용됩니다. apply to 끌고 오시고 어디에? 논리적인 관련성에도 적용이 돼요. Between yes and no. 이것도 반대 개념인데? 예진아 반대? 하지 마와 같은 논리적인 연결성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무엇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에 의해? 부모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그래 하지 마와는 연결성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선 반대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안 될까요? Yes and no 반대의 개념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When you were children and were told 우리가 모였을 때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were told 듣다란 뜻이네 수동태 말하게 되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거고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뭘? No! 안 돼! 안 돼! 먹지 마! 뭘 가지고? 손을 가지고 먹지 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미리 할게요. 분리하여 이해한다 그랬죠? 먹지 말라는 거야? 손으로 먹지 말라는 거야? 아, 발로 먹으라는 건가? 뭐라는 거지? 라고 지금 아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분리하여서 먹지 마,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말하게 될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였던 우리는 꽤나 were confused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didn't know 몰랐습니다.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expec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어?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기대하셨던 것 우리로부터 기대하셨던 것을 우린 알지 못했어.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알지 못했대. 우리의 혼란은 무엇과 관련된 거였냐면 아이의 느낌으로 오세요. whether 나왔죠? 뭐뭐인지 아닌지죠? 잘 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or not 이렇게 갈려있죠. 선생님 if 되나요? if 되죠? 아니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에서 가능하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므로 about 뒤에 if, 전치사 뒤에 if가 나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틀립니다. 안 돼요.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가능하죠. whether만 고수하세요. or not이 앞으로 나와도 되나요? whether or not 되나요? 완전 가능해요. 어차피 부사 따위니까 자리는 유연합니다. 우리의 혼란은 이거였을 거야. 이건가 아닌가? 우리가 계속해서 먹으라는 건가? continue ing 투부정사 가능하죠? 계속해서 먹으라는 건가? 먹지 말라는 건가?
됐죠? 먹지 마라고 얘기했었을 때 손으로 먹지 마? 발로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 먹지 말라는 건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뭘까요? 여기 앞에 문장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먹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지? 이거였을게요. 만약에 먹어야만 한다면 엄마가 아빠가 손으로 먹지 마라고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먹어야 한다면 손으로 먹지 마니까 뭘로 먹어야 되지? 귀로 먹으라는 건가? 발로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은 식탁에 얼굴을 쳐박고 먹으라는 건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혼동감이 있었을 거예요. Only later did. 도치됐다. 부정어 부사인데? 부정어 부사한다. 부사 부사인데? 그러면 무조건 도치 일어나죠. 부정어 부사란다. 그렇죠? Only later. 오로지 나중이 돼서야.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도치 의문문어순 did we recognize? 나중이 돼서야 이해했던 겁니다. 그럼 원래 문장은 뭔 줄 알아요? We recognized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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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later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걸 빵 땡겨온 거예요. 나중이 되고 나서야 우리가 이해했던 겁니다. 무엇을? 연결성을 이해했고 인식했고 여기도 병렬이네. recognize and understand. 연결성을 인식하고 이해했을 겁니다. 뭘? 일단은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야. 안 돼, 손으로 먹지 마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중에 먹긴 하는데 이건 안 되는구나. But not with our hands. 우리의 손을 써서는 안 되고 But with a fork or spoon.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보세요. not a 법비 구조네요. not a 법비. 우리의 손이 아니라 됐죠? 손이 아니라 포크나 숟갈과 같은 것으로 먹으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나중에서야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희도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손으로 먹지 마. 분리하여서 먹지 마라는 건가? 먹으라는 건가? 손으로? 발로 먹으라는 건가?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먹으라는 거면 뭘로 어떤 방식으로 먹으라는 거야? 나중이 되고 나서야 일단 먹기는 하되 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크나 숟갈 같은 식기도구를 사용해서 먹으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은이한테 손으로 먹지 마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요. 숟갈로 먹겠죠. 우린 지금은 돼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던 지문이 37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소재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수배 피곤해요? 그래요?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닌가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38, 39고 그쵸? 다음 주 목요일에 40, 41이네. 그치?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 점검을 하고 그 주 일요일에는 교과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종료하고 채점된 쪽지 시험지 받아볼 거고요. 복습 분석 먼저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